11월 17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 2월까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합의한 건 아니에요. 2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의해보자 라고 하면서 합의안을 조금 미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두 개의 큰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3대 지수는 강보와 다우만 조금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재료들이 CPI, PPI, 셧다운 리스크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초에 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탄력이 크게 나왔고, 이제 재료들이 소멸해버린 거예요. 이제 재료들이 소멸했기 때문에 시장은 다음 재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바닥에서 올랐고, 그래서 이제는 한 발 정도 물러나서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자, 우리가 상반기에는 2차전 종목들이 정말 강세가 나왔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탄력이 나왔죠. 사실 엔비디아를 따라간 거죠. 엔비디아를 따라간 건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상승폭을, 아니면은 또 다른 테마라든가 섹터가 나올 것이냐, 요거를 좀 체크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테마가 바로 총선 테마지 않느냐. 어제 여러분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테마주가 정말 큰 폭의 탄력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 부인이 공개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자기 가족을 공개한다는 거는 이제 총선이라든가 대선 원래 나가기 전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을 공개한 다음에 엄청 관련 테마주들이 올랐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개가 됐다는 거는, 야, 정치권 나오려나 하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어제 뭐 체시스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정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 총선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 특히 총선에는 재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야 이제 뭐 복지라든가 포퓰리즘이었는데, 이제는 규모가 달라요. 우선 신당 창당 관련된 이슈가 있죠. 김종민, 유승민,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할 수 있고, 여기에 조국까지 신당을 창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새로운 신당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메가 서울, 메가 부산, 뭐 새롭게 세종시로 확장해가지고 뭐 메가 충청, 이런 식으로 정말 지역 기반을,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를 굉장히 크게 자극할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재료들은 이게 1, 2년짜리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10년짜리 계획이다. 보통 일본이 한 100년짜리 계획을 갖고 도시 계획이라든가 정책 계획을 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총선 여하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해버린다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입에 올린다거나, 이게 보통 역대 대통령들은 주식 관련해서 잘 이거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번 총선이 중요하고 많은 재료들과 이슈들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은 이제는 업종은 우리가 반도체를 좀 본다 하더라도 테마는 총선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된다. 제가 체시스는 막 3,000원까지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관련 테마주들이 정말 이번 단기뿐만 아니라 4년 뒤까지 또 테마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3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여하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정말 김동연 지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제3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반도체를 가장 중점 업종으로 가져가되 총선 테마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이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5천만원 돌파했어요. 지금 주간 상승률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2천만원짜리가 또 5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오르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제할 수 있는 카페도 있었던 거 아시죠? 비트코인 가지고 인터넷으로도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누가 해?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파생 상품으로 보시면 나는 것 같아요. 파생 상품이지 않나?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비트코인을 안 사지만, 예전에 제가 리플 35원대 사고 막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은 안 하지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 반감기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을 투자하시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 관련 테마를 사지 말고 테슬라를 사셔라. 엔비디아 관련 테마를 사지 말고 엔비디아를 사셔라.
그리고 제가 밑에 비만 관련 테마를 체크해놨지만은 비만 관련 테마 사실 거면은 1911랑 노모노디스크를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들은 뭐 크게 시장에 오늘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데 물가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축이 아닌 거야. 왜냐면은 미국이 여러분들 금리를 5.5%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라고 3.5% 올립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일본 다음으로 낮은 금리를 올린 나라가 우리나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가계빚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 근데 금리를 안 올리니까 뭐합니까? 또 빚투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끌해가지고 대출 받고, 네, 빚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소비 쓰고,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긴축의 원인이 통화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아, 너무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좀 경제를 단기적으로 약간 움츠러들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자. 집값 지금 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뭐 버블입니다 해가지고 사람들 집 못 사게 하고, 아 우리 좀 저축할까? 유통량을 회수하는 거죠, 은행으로, 중앙정부로. 근데 지금 가계대출은 더 늘어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못 올리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 나중에 후대의 이 리스크들은 우리라든가 우리 밑에 세대들이 지들 수밖에 없다. 근데 정치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표가 근데 4, 50대가 가장 많잖아요, 지금 인구수 자체가. 그래서 밑에 단계에 내릴 수 있는 뭐 정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쉽지 않다. 긴축을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창용 총재는 계속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래 되면은 네, 물가가 쉽게 안 잡힐 겁니다. 물가도 잡힌 속도도 늘어질 거고 통화량을 회수를 해야지 좀 긴축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총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될 건지.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정당을 치우치면 안 돼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정책을 하거나 좀 주식시장에 금융 정책을 내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그런 성향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정치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정치 가지고 제 방에서도 제가 막 이번에는 민주당 대신 뭐 국민의힘 찍어야지, 야 이번에 안 되겠다, 뭐 이번에 금융원장 때문에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 찍어야지, 이런 말 하면은 거의 갑자기 막 급발진 해가지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국회의원보다 잘 사세요. 국회의원들은 그냥 직업입니다. 걔들한테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총선 이후에 좀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국채금리가 어제 새벽에 올려드렸는데 좀 갑자기 많이 올랐죠. 자, 최근에 국채금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예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유동성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SNS에서는 이거 어차피 유대인 자금들이 월가가 대부분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 자본들이 움직이는 대로 유대인 기분 따라서 금리 오르는데 이거 뭐 분석해봤자 뭐 하냐.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채 응착률이 낮아도 올라가고 높아도 올라가고 이유가 없어요. 국채 금리랑 지수랑 같이 올라가고 국채금리, 선물, 국제유가, 뭐 비트코인 다 같이 올라가고 이상한 회계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상하면 안 돼. 지금 시장에 유튜브 들어가지고 이거 사세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걸러도 여러분들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가 사라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좀 계속 긍정적인 내용. 그런데 모건스탠리가 내년 6월까지는 금리 인하 예상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되면은. 네. 모르겠어요. 이 모건스탠리도 각 부서가 있고 각 지역을 전담하는 구역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다르게 나옵니다. 언제는 또 내년에 이 금리 인하 한다더니. 그래서 모르겠다. 지금은 진짜 예상이 안 되고 어렵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감히 예상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재료가 있었지만, 어제 시장에 좋은 재료가 있었지만은 일단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들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제 생각에는 2025년 뭐 그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이 정말 주요하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관련돼 가지고 인공지능을 어디로 이걸 이제 우리가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번에
챗 GPT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상반기에. 그거 가지고 지금 엔비디아나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챗 GPT뿐만 아니라 채팅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정말 로봇에다가 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PC에다가 넣는다든지 자동차에다가 넣는다든지 무궁무진하거든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는 기대감을 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위에 이거 제가 좀 말씀 안 드렸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요겁니다. 예. 그 이번에 디버터가 TSMC가 매그니피센트 7에 추가된 8번째 기업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알파벳 성장주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매그니피센트 얘들이 이끌어간다라고 지금 강세 종목을 이제 정해놨는데 여기에 TSMC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TSMC는 펜리스, 여기 보시면 펜리스 업체가 없기 때문에 TSMC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삼성전자는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어제 그래도 삼성전자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좀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노브노디스크나 일랄리를 사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거 대장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는 것도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고 나가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비만은 이제 이거다가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우디라든가 뭐 이스라엘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중동 이슈 터지면은 어떤 종목이 갑니까? LPG 정유 테마는 흥구석유, 금값이 올랐다, 엘컴텍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아, 품절주로 간다, 양지사. 근데 비만이 간다 하면은 올라가는 게 없어. 다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비만 관련 테마의 대장이 어떤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터졌어요. 물론 임상 3상까지 하고 있는 건 한미약품인데 한미그룹주 사면 안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양아치잖아요, 한미 사태 옛날에. 저는 그런 거 한번 터지면 안 사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다른 테마 대장이 어떤 게 될 것인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는 나이백이랑 팩트론인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신신제약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전혀 임상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임상 관련된 내용은 한미약품뿐인데 이거는 그룹주의 리스크가 있어서 그냥 제가 안 사는 종목들이 셀트리온, 한미약품, LCAB를 포함한 모든 제약바이오를 안 삽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스밖에 안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술력 좆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대장이 될지 모른다,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정치권 테마가 이제 다시 철도 지하화, 요거는 꼭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그래서 지하화는 대전, 부산, 서울, 사실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고, 우리나라 산지가 80%잖아요. 땅이 좁은 데는 고가도로를 원래 만들었는데 고가도로가 너무 위험하다. 고가도로 노후가 되면 또 철수 해야 되고, 이거를 또 보수를 안 하고 아예 그냥 없애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자동차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하로 뚫자. 미국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네. 보일링이었나요? 보일 터널이었나요? 하여튼 그거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하를 해가지고 이제 지상은 우리가 뭐 공원을 만들고 지하로 이제 움직이게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특히 부산에 안 계신 분들, 저도 이제 한 5년 동안 대전에 있다가 부산에 왔는데, 대전은 고가도로가 없죠, 많이. 부산은 진짜 개판이에요. 고가도로만 있고 막 너무 개판이라서 좀 도로 좀 정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간 산업,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토목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토목 산업이 필살기거든요. 네, 경제 성장률 올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노동 생산성의 필살기가 토목 건설입니다. 중국이 계속 아파트를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토목 건설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모하면서 우리가 소비를 또 증진시켰기 때문에 토목 건설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토목 건설을 대대적으로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최근에는 이걸 이제 SOC 사업, 사회 간접 인프라 사업이라고 이제 이걸 하는데, SOC 사업도 맨날 막혀. 맨날 우리 뭐 공항 짓고 그러지. 우리나라 공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항 말고 그냥 도로나 한번 다 다시 닦자고. 이것만 하더라도 몇 년치 일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일자리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토목건설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한번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터널 관련 테마주들도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정책 테마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늘 개장도 늦게 해서 시간도 많이 남아서 좀 궁시렁궁시렁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들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고요. 큰 일 있었으면 저는 라이브 방송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